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 연루가 됐고 탈세 표절 의혹도 받고 있고 이런 점을 체코 언론이 저격을 했다면서요? 네. 어떤 보도입니까? 이게 예. 토요일 날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를 타기 직전에 저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체코에서 빵 하고 나왔는데 시점이 진짜 공교로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언론사예요. 예. 저 기사인데 예. 제가 저 기사를 여기 우리 오마이TV 작가님이 저한테 딱 보내주시면서 요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바로 MBC 뉴스 하이킥에 가서 인용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언론은 어디도 받아쓰지 않는 상황에서 MBC 뉴스 하이킥에서 제가 제일 먼저 터뜨렸어요. 그래서 MBC 뉴스도 왜 저를 자료 화면으로 쓰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이 프로그램 작가가 주는 예, 우리 홍 작가님께서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 그때 쫄았어요. 쫄았어요? 예. 근데 저기 보면 당초 배포된 기사는 한국 국가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썼죠.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뀌었다면서요? 그게 수정당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블레스크라는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어떤 언론입니까? 예, 일단 블레스크라는 곳은 체코 최대 일간지 맞아요. 타블로이드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크로스 체킹을 좀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그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블레스크가 체코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신문으로 꼽혔어요. 아, 그래요? 네, 올 2월에 체코 출판인 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신문 한 부가 발행되면 그 한 부에 대한 최소 구독자가 58만 4천 명이다. 근데 2위가 2위하고 20만 부 차이 정도가 나더라고요. 많이 나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라디오 프라 인터내셔널이라고 체코 공영 방송에서 낸 보도더라고요. 예, 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전히 블레스크가 최대 일간지로 꼽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체코에서? 네. 근데 혹자는 거기 타블로이드 판이잖아. 그러니까 헤드라인도 자극적으로 뽑고 얘네가 뭐 영국의 더 선이나 데일리 메일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조중동은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안 뽑나요? 자극적으로 뽑죠. 우리나라 조중동은 모든 기사를 다 신뢰할 만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누가 누굴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자마자 딱 예상했던 게 그겁니다. 분명히 저쪽에서 프레임을 니들 그 타블로이드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인 그런 신문을 가져와가지고 이딴 거 얘기할 거야? 라는 식으로 분명히 그 프레임을 짤 거다. 그러나 제가 체코에 있는 분들에게 이 블레스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판대에서 가장 많이 읽는 신문이긴 하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좋아요. 지금까지 블레스크가 어떤 기사를 썼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럼 과연 김건희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허황된 것이냐 가짜 뉴스냐 봤을 때 그 내용이 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정확했다라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2019년에 아크로비스타 관련해 가지고 탈세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였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짚었죠. 두 번째,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후에 이제 본인이 뉴욕대에서 경영대학원, 스턴 경영대학원 연수 관련해 가지고 이거 허위로 밝혀져 가지고 그 얘기도 짚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난 내조만 하겠습니다. 제2부속실 없애겠습니다. 그거까지 다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대 박사. 국민대 내에서는 무혐의가 됐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16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숙명여대 석사학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10억 원의 이익을 받는데 정작 어떤 수사나 재판도 받지 않았다. 근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권오수는 3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심지어 김건희를 무혐의 해준 사람들은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고 그 동료들에 의해서 그렇게 기소를 당하지 않았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했네.
그러니까요. 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블레스크가 타블로이드지기 때문에 얘네들 건 믿을 수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 타블로이드 이 블레스크가 조목조목 지적한 그 혐의 비판 내용과 관련해서 그냥 해명을 하거나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 문희정 우리 평론가가 타블로이드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판형의 크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신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제 저 크잖아요. 이렇게 한 이렇게 신문을 전체 피면 그게 일반 신문의 형태라면 그거 반 정도 한 4분의 3이나 뭐 모르겠네 정확히 그 정도로 반 정도로 크기가 적게 만들어진 신문을 타블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게 옐로우 저널리즘에 전형이 됐던 이유는 특히 영국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십성 기사를 쓰는 신문사가 타블로이드형으로 신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동유럽의 국가들 중에는 정통 신문도 타블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요. 지금 최근에 본 중앙일보 아시죠? 네. 중앙일보도 판형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네. 일반 판형보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타블로이드고 그것도 뭐 그러면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형이 적다고 해서 물론 그게 대명사가 타블로이드가 황색 저널리즘의 대명사가 된 거는 영국의 더 선이나 이런 이제 언론사들 때문인데 연예인들의 가십 이런 걸 주로 썼으니까. 근데 모든 타블로이드 신문이 다 그렇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스크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예. 국제 정치 관련 기사도 굉장히 많고요. 예. 뭐 우리나라 스포츠 특히 이제 축구 예. 기자들이 이 블레스크에서 보도한 어떤 이적설이라든지 이런 거 인용 보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은 단순히 연예인들의 가십만 쓰는 그 신문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맞아요. 뉴스를 예, 접하지만 종이로 안 보죠. 예, 근데 유럽은 사실 동유럽 특히 동유럽은 종이로 굉장히 아직도. 많이 봅니다. 예, 맞아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블로이드를 갖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옛날에 지하철 문희정 평론가도 아시겠지만 옛날 지하철 타면 이 포털 이런 거 없을 때 맞아요, 메트로. 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네. 보잖아요. 맞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트로 정도의 네. 사이즈 그보다 조금 크든지 네. 그럴 거야 아마. 맞아요. 그 사이즈니까 사이즈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게 뭐 그 제대로 언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다. 그렇죠. 근데 네. 사기꾼, 거짓말 이런 단어들이 왜 바뀌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문희정 평론가 어떻게 왜 이게 갑자기 그 전에 나왔던 단어가 최초 배포된 것부터 다음 날 정오에 나온 거는 완전히 빠졌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세요? 왜 벌어졌을까요? 왜 나한테 왜 물어봐요? 사회자인데. 자, 만약에 그 오마이 네. 뉴스가 어떤 기사를 냈어요. 네. 기사를 냈는데 음.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기사를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네. 아니 이 기사 왜 수정된 거야라고 물었을 때 네. 뭐 타당한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는 이유를 예를 대겠죠. 들면은 저희가 사실 뭐 취재 과정에 미처 뒤늦게 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어서 그걸 그렇지. 사실 고치기 맞아요. 위해서 그럴 수 뭐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네, 있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 외교 분쟁화될 수 있는 국제 뉴스의 경우 특히나 자국을 공식 방문했던 그 나라의 대통령 그 영부인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그런 오류 때문에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상대 국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수정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네.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외부 압력에 굴복하여 기사를 그렇게 수정했습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언론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사기꾼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파트 거짓말. 탈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해명을 넣었다고 해요. 내용을 해명. 그 저는 여기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해명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누가 해명을 해준 거잖아요. 네, 네. 말을 해줬으니까 넣겠지. 요거 좀 끼워 넣어 줘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해명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넣을 거 있으면 처음부터 넣지. 근데 문제를 제기당했던 분이 김건희 여사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뭐 내용이 김건희 그렇죠. 여사와 관련된 내용상 거니까.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대통령실이나.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정. 해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예전에 그 지난 6월에
그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했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네. 인형 아가씨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예, 얘기 김건희 있었죠. 여사의 3단 변화 이 사진 기억하시죠? 네, 예. 맞아요. 그 기억나요. 기사가 나왔을 때 올해 나중에 6월이네. 예, 올해 6월이에요. 네, 올해 6월. 예, 그거 네. 이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사진 아마 올려주시면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저희는 네. 사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근데 방 기자는 예. 예, 인형 아가씨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혐의도 그때 막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 이것도 삭제가 됐었죠 그때. 이때 당시에. 삭제됐죠. 네, 수정, 네. 그러니까 거의 기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죠. 3분의 1. 사진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네. 오마이뉴스로 음. 알고 있는데 예, 예.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네, 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예, 예. 자체 결정이야.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럴 리가 있을까?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만약에 근데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예를 네. 들어서 외부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 예.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내가 진짜 언론인으로서 나 이 기사 죽어도 못 내려. 내 그럴 수 자존심이지. 있죠. 네, 맞아요. 내 기자의 이름을 직분을 걸고 난 못 내려. 이러다가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위해서 그러면 그것마저도 사실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죠. 이런 불합리한 압력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블레스크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 뭐 자극적인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뭐 해명이 이거 좀 들어가는 이 언론이죠, 정도. 이거. 예. 예. 그런 정도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요 기사가 나온 시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체코와 한국 정부 사이에 도대체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뇌피셜을 좀 돌려본다면은 예. 체코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협상 과정 속에서 뭔가 우위에 설 만한 어떤 카드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사라고 해도 예. 이게 외교 분쟁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쉽게 사실 실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취재 잘했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기사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미 너무 다 알고 있고 자료 수집이 된 상황에서 예. 이걸 터뜨릴까 말 것인가의 마지막 결정을 언제 했겠느냐. 이건 과연 체코 정부는 용인을 안 했을까? 저는 체코 정부가 용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수정을 요구했을 때 그 수정을 해주는 대가로 또다시 어떤 물밑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 생각. 아니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추측은 할 수 있죠. 생각은 자유니까요. 생각은 자유니까. 예, 제 생각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아유 정말. 아무튼 그 생각도 문희정 평론가 혼자 한 거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저와 오마이 TV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작진들도 전혀 관련이 없고 저 출연자 개인의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출연자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 예, 꼭 밝혀주시기 추측. 바랍니다. 추측입니다. 예, 압력을 생각-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김 팀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죠 혹시나 이렇게. 김 팀장이 참. 교수님이 죽이려고 하는구만. 우리 팀장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만. 추측이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추측이에요. 뭐 네. 얘기를 안 해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죠. 뭐 얘기를 해주든지 그러면. 이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예. 이 블레스크 관련해 가지고 막 파다 보니까 예.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알게 있습니까? 됐는데 뭡니까? 블레스크 소유주가요. 예. 체코의 억만장자예요. 아, 그래요? 예, 다니엘 크레틴스키라고. 음. 근데 이 사람이 체코 내에서 미디어 그룹뿐만 아니라 예. 에너지 그룹도 가지고 있고요. 체코 내에서만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영국의 우편 서비스, 그 100년이 넘은 그 우편 서비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요? 독일의 철강주도 인수를 했고요. 돈이 프랑스의 많은 사람이네. 르몽드의 르몽드 있죠. 지분도 일정 부분 갖고 가지고 있고. 있고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라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배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굳이 체코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뭐 찌그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체코의 대통령인 파벨 대통령은 나토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체코는 사실 친러, 친중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사실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여전히 그 투명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좀 심각하기도 네.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토 출신의 위원장 출신의 친유럽연합, 친서방 국가의 그 성향의 대통령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이 다니엘 크레틴스키와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지난 18일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전쟁을 1년 안에 끝내라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네. 내가 거기에 이제 43개 나라가 기권했어요. 우리나라 기권했습니다. 근데 찬성을 한 나라가 12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안 되는데 거기 체코가 그중 한 나라입니다. 이걸 보면은 상당한 친미 성향임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기업 특히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오너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권력기관의 압력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취약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의 뭐 그렇게, 가능성도 크죠. 제가 돌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취약하다고. 근데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척을 지거나 정부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사업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또 정치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 돈 많은 사람이 네. 내 편이면 유리한 그쵸. 부분이 많죠. 좋은 거죠. 네. 네. 내가 경제적으로도. 이왕이면 순방을 갈 때 돈 많은 기업 총수들 끌고 가가지고 너 얘네들 뭐 사업 같이 하고 싶어?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배경 지식을 여러 개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끼워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